통상적으로 한 국가가 독립적인 주권을 잃고 다른 나라에 흡수되는 과정은 무력을 동반한 전쟁이나 강압적인 식민 지배를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아주 드물게 왕실 간의 결혼과 혈통 문제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기도 하죠. 헌데 역사 속에는 아주 특이한 이유로 스스로 독립국의 지위를 포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무리한 식민지 개척 사업에 국가 전체의 자본을 쏟아부었다가 문자 그대로 국가가 파산해버리는 바람에 이웃 나라에 흡수된 경우죠. 당시 이 국가는 단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에 국가 전체 유동자산의 무려 20%에서 25%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올인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고 그로 인해 초래된 재정적 재앙은 결국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한 독립국의 역사를 마침표 찍게 만들었죠. 오늘날 영국을 구성하는 핵심 지역이자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스코틀랜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는 어쩌다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게 된 것이며 그 실패가 어떻게 잉글랜드와의 병합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스코틀랜드의 다리엔 계획과 잉글랜드 병합입니다. 17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들이 마주했던 끔찍한 현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03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한 명의 왕을 모시는 이른바 동군연합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왕이 같을 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여전히 각자의 의회와 법 그리고 별도의 화폐와 군대를 가진 완전히 다른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두 나라의 경제적 격차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690년대 스코틀랜드는 이른바 불운한 7년이라 불리는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혹한과 가뭄이 찾아왔고 이는 곧바로 전국적인 대흉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한 스코틀랜드 인구는 전체의 10%에서 15%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참혹했죠. 반면 바로 남쪽의 잉글랜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광범위한 식민지를 개척하며 막대한 부를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잉글랜드의 상인들은 해외 무역을 통해 향신료와 직물, 설탕 등을 들여와 전례 없는 풍요를 누렸죠. 여기서 스코틀랜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잉글랜드의 철저한 배타적 무역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항해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자국의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오직 잉글랜드 소속의 배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즉 같은 왕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상인들은 잉글랜드의 식민지와 합법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현실을 지켜보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하나의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잉글랜드처럼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자적인 무역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굶주림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위기의식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박한 시기에 잉글랜드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금융인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패터슨이었죠. 그는 1694년 잉글랜드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을 주도했을 정도로 당대 금융과 무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안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단번에 바꿀 만한 거대한 구상이었습니다. 패터슨은 중앙 아메리카의 파나마 지역, 그 중에서도 다리엔이라는 지역에 스코틀랜드만의 독자적인 식민지를 건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다리엔 지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르는 아주 좁은 육지입니다. 만약 이곳에 거점을 세우고 양쪽 바다를 연결하는 육로 무역망을 구축한다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굳이 배를 타고 험난한 남아메리카 대륙의 끝자락 마젤란 해협을 빙 돌아갈 필요 없이 다리엔에서 물건을 내려 반대편 바다로 짐을 옮겨 싣기만 하면 막대한 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매우 이성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현대 파나마 운하가 수행하는 역할을 육로를 통해 해내겠다는 것이었죠. 이 제안에 매료된 스코틀랜드 의회는 1695년 아프리카와 인도 무역을 위한 스코틀랜드 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잉글랜드의 자본가들 역시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60만 파운드 중 절반을 런던에서 조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코틀랜드의 기대감을 산산조각내는 커다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회사가 자신들의 무역 독점권을 위협할 것이라 우려한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가 잉글랜드 의회와 국왕 윌리엄 3세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펼친 것입니다.
게다가 국왕 윌리엄 3세의 입장에서도 굳이 파나마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스페인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스코틀랜드의 사업을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는 프랑스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페인과의 외교적 관계가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결국 잉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 회사에 투자하는 잉글랜드인들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런던의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 하루아침에 약속했던 모든 투자금을 철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잉글랜드의 이런 노골적인 방해 행위는 오히려 스코틀랜드인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기가 생긴 스코틀랜드인들은 잉글랜드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겠다고 결심했죠. 스코틀랜드 회사는 목표 모금액을 40만 파운드로 수정하고 전국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696년 2월 투자자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대귀족과 지주들은 물론이고 평범한 상인과 농부, 의사, 심지어는 마을 단위로 돈을 모아 투자하는 등 그야말로 스코틀랜드의 모든 계층이 앞다투어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목표했던 40만 파운드가 모두 모였는데, 이 금액은 당시 스코틀랜드 국가 전체가 보유한 유동자본의 20%에서 25%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스코틀랜드라는 국가의 존망을 단 하나의 사업에 베팅해버린 셈이었죠. 마침내 1698년 7월 200명의 개척민을 태운 5척의 배가 스코틀랜드를 떠나 파나마의 다리엔을 향해 역사적인 출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에 그리던 낙원, 다리엔의 현실은 패터슨의 서류상 계획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리엔 지역은 사람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극한의 열대우림과 늪지대였습니다. 개척민들이 도착한 직후부터 덥고 습한 기후 속에서 말라리아와 황결병을 옮기는 모기떼가 그들을 덮쳤고, 농사를 짓기 위해 빽빽한 정글을 개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스코틀랜드가 무역을 위해 가져간 교역품들도 커다란 문제였죠. 그들은 원주민들과 거래하겠다며 스코틀랜드의 두꺼운 모직물이나 가발, 심지어는 거울과 여성용 장갑 같은 열대 지방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들을 잔뜩 싣고 갔습니다. 원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물건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상업적 거래는 처음부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윌리엄 3세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잉글랜드 식민지들에게 스코틀랜드 개척민들과의 교역 및 물자 지원을 일절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다리엔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여기던 스페인 군대까지 이들을 무력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자 결국 다리엔에 도착한 지 불과 8개월 만인 1699년 7월에 개척민들은 식민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00명의 개척민 중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300명 남짓이었고, 이들은 도망치듯 다리엔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원정대가 참혹하게 실패하고 철수했다는 소식이 스코틀랜드 본국에 전해지기도 전에 이미 1,000명이 넘는 개척민을 태운 두 번째 원정대가 다리엔을 향해 출항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통신수단이 열악했던 당시에 두 번째 원정대는 앞선 이들이 번듯한 식민지를 세워놓았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리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방인 것은 버려진 텐트와 수많은 무덤들 뿐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원정대와 똑같이 전염병과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인 군대가 함선과 지상군을 동원해 본격적인 포위를 시작했고, 스코틀랜드인들은 한 달가량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한 채 스페인 측에 항복하며 빈손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리엔 계획을 통해 스코틀랜드는 2,000명이 넘는 소중한 인명을 잃었고, 국가자본의 4분의 1에 달하는 40만 파운드의 막대한 자금은 그야말로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손실은 스코틀랜드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국가 부흥의 꿈을 안고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던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귀족과 정치인,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파산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국가 전체의 유동자금이 한순간에 말라붙으면서 상업과 산업의 기초가 무너졌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잉글랜드가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제안을 건넙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후사가 없는 앤 여왕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만약 스코틀랜드가 독자적인 왕을 옹립하여 잉글랜드의 오랜 적국인 프랑스와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정치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이참에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자신들의 체제 아래 편입시키기 위해 두 국가의 의회를 하나로 합치자는, 즉 완전한 국가 통합 카드를 꺼내들었죠.
물론 스코틀랜드 일반 국민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자신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다리엔 계획을 방해했던 잉글랜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은 스코틀랜드의 지배층과 정치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잉글랜드가 국가 통합의 대가로 아주 구체적이고 솔깃한 경제적 보상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국가 부채를 자신들이 대신 떠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른바 등가금이라 불리는 39만 8,085파운드 10실링의 막대한 현금을 스코틀랜드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교롭게도 다리엔 계획으로 잃어버린 스코틀랜드의 투자 원금과 이자를 거의 정확히 메울 수 있는 맞춤형 구제 금융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에서는 잉글랜드와의 병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폭동과 격렬한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피 흘려 지켜온 자신들의 조국을 결국 이웃나라의 돈과 맞바꾼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치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파산 직전의 상태에서 막대한 빚에 늪에 빠져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지배층에게는 국가의 자존심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자신들의 파산을 막아줄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707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찬성 106표, 반대 69표로 잉글랜드와의 병합을 담은 연합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의회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졌고 독자적인 주권과 정부를 가졌던 스코틀랜드 왕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 즉 오늘날의 연합 왕국 영국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다리엔 계획의 투자자들은 잉글랜드가 지급한 등가금을 통해 자신들의 금전적 손실을 모두 보전받았고 스코틀랜드의 상인들은 그렇게나 염원하던 잉글랜드의 광대한 해외 식민지 무역망에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경제적 안정의 대가는 바로 수백 년간 지켜온 국가의 독립성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이 처음 다리엔 계획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식민지를 개척하여 잉글랜드 부럽지 않은 경제적 자립과 국가적 부흥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환경에 대한 무지, 말라리아라는 자연의 벽, 그리고 당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리한 투기적 접근은 오히려 자신들의 국가적 주권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죠. 한 국가의 운명이 단 한 번의 잘못된 경제적 판단과 투기로 인해 얼마나 허망하게 다른 국가에 종속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